가난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저자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맞벌이를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넣어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1년 동안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간접 경험을 늘렸고 1년 뒤 만기 적금을 해약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진 못합니다. 매월 다가오는 카드값을 메우기에 벅차고 공과금의 관리비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에 쫓깁니다. 저자도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회초년생이 겪는 일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는 소액이라도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모으는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요. 가난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빈자는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이 많다. 가난한 사람은 예적금에 몰두하고 부자는 부동산에 몰두한다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20대 때는 돈이 없어도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30에서 40대 때는 가정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50에서 60대는 가진 돈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나타내고 70대 이후에는 생존의 문제와 엮여 있습니다. 돈은 절대적이고 돈이 없으면 편안하게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의 가치와 배움의 삶의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펀드와 주식 말고 부동산이 답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 7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은 내가 용도 변경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등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부동산과 달리 주식, 펀드는 내가 직접 개입할 부분이 적다. 세 번째,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시세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주식 펀드는 사람인 이상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본다. 저도 주식할 때 하루에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부동산은 전세를 놓음으로써 2년 또는 4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식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는 남는다. 여섯 번째,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선 실물 자산이 답이다. 일곱 번째,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지만 부동산은 사용 가치, 임대, 거주가 있다. 저자는 첫 번째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부동산 투자로 차근차근 부동산을 모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보단 부동산 투자가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공부하는 걸 보면 말이죠. 저자는 정부 정책에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화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부동산이 가열되어 폭등하면 대출과 세금을 통제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어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풀어 거래를 일으킵니다. 적당히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는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급락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 청약조건 완화, 전매 제한 완화,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폭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7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에 직접 참석해서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거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폭락도, 폭등도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는 걸 안정이고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분양 사전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성과 자랑, 급락하는 집값을 잡았다는 지표 공개 등을 발표하더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팜플렛에 적혀있는 포럼 순서 중 중간에 없는 휴식 시간을 한번 갔더니 언론에 공개된 기념사진을 찍은 건설사 임원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일보 대표 등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바쁜 일정이 있었을까요? 형식적인 자리였던 거겠죠. 그 후 진행된 현 시장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주제, 층간소음 문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 등이 있었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을 몇 채 갖고 있을까? 그들 중 임차인이 있을까? 그들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 그들은 서민 주거 안정에 진심일까? 아니면 건설사, 언론 등 이해관계들 중심일까?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자의 의견처럼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라면 곧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라면 곧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자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결국 소액 부동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의 4가지 공식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분석입니다. 투자할 물건의 가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은 주변 부동산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적정가를 산출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가 매입입니다. 일단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하락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는 비싼 신축 아파트가 아닌 보통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새 것으로 고쳐서 임대를 주고 추후 매매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매매입니다. 책에는 매매라고 썼지만 내용을 보면 매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비싸게 잘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최고가에 팔고 싶은 욕심은 똑같지만 매수하는 사람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 3장에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소개됩니다. 저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인지,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인지, 초중고가 가까운 학세권인지, 공원이 있는 공세권인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지하철까지 도보 10분 이내인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지하철이 없으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될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 내가 산이 좋고 시골이 좋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이 좋다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은 누구나 사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오르게 되어 있다입니다. 제가 전자책 5탄까지 만들면서 내 집 마련과 투자하는 관점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투자는 다수가 선호하는 요소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낫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동산은 입지와의 싸움이기에 1급지 물건을 살 돈이 있으면 1급지를 사야지 2상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싸다고 투자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선 1급지의 희소가치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입장이라면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의 폭이 1급지, 2급지로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저자는 1조건보다 중요해진 조망권이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1조건이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1조건보다 조망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1조건에서 조망권으로 트렌드가 바뀐 이유는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 등의 발달로 북향집의 단점이 일부 개선되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리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뷰, 바다뷰와 같은 희소성의 무게가 좀 더 중요해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적은 시기에는 희소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기엔 부족한 자금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보단 실거주 입장에선 아무리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이 발달되고 관리 비용에 부담이 없다고 해도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선 북향집보단 남향집에서 기기 없이 생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자는 소액 투자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므로 투자금이 많아질 때 1조건보다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아파트 분양권, 대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3-2-1 법칙, 5장에서는 언제 사고 팔 것인가, 전세가율과 매매가, 인구와 부동산 가격, 부동산 하락 신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2가지를 해라. 첫 번째, 종잣돈을 모으고 두 번째, 모으는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아직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소액 부동산 투자 비법이 궁금한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이 책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스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